네,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소개가 되고 리포트에서 분석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뭐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분석을 해보고 힌트를 찾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한 리포트를 분석해 볼 텐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히든주 주신 종목이 있었습니다. 보락이에요, 보락.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도 보면 확연히 어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장중에 수익이 좀 나긴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더 내려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보유를 가고 기회를 좀 기다려야 될까요? 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보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좀 보여주고 네. 있고, 그리고 확실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뭐 보락이 망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사가 상당한 마진율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스프레드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 좀 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조정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 좋은 흐름들에 따른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적다 보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목표 가격까지 보유를 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은 지금 흐름에서 돌려 세울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조언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한 리포트를 부탁해. 일단 증권사에서 내놓은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내년에 더 좋아지는 이유가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유한타증권은 군자고궁이라고 했었습니다. 군자는 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단단해진다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는 어려우나 앞으로 이 발판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의미가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하이투자증권 중장기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니 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내년에는 편의점도 맑음. 그럼 편의점 관련 주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매니저님께서 꼽으신 한 리포트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건지 확인하죠.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와 중장기 방향성에 변함이 없는 종목이 되겠군요. 자, 이 5개 리포트에 대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더 좋아지는 이유가 확실한 한미약품이 되겠고요. 다음에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 메디톡스. 군자고궁은 SK하이닉스를 두고 얘기한 거였군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을 하고 있는데 좀 단단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뜨거운 한 리포트 하나 LG에너지솔루션을 꼽아주셨고 끄트머리에 GS 리테일입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께서 선택하신 두 종목에 대해서 봐야 되겠군요. 자, 먼저 메디톡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동건 수석연구원과 언제 연구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를 이제 메디톡스가 마쳤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메디톡스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툴리눔이라는 이제 균주를 통해서 보톡스라고 좀 많이들 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보톡스를 통해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 보톡스뿐만 아니라 이제 필러 관련된 부분들도 동사에서 또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용 관련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가 그동안 보면 대용제약이라든가 휴젤이라든가 이런 회사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좀 하고 있죠. 보톨리움 균주를 빼내서 직원이 빼내서 대용제약 쪽에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균주를 가져갔다. 자기네 회사의 기밀을 가져갔다는 내용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FDA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원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수출을 품목으로서 정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식약처로부터도 지금 현재 좀 약간 법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대용제약이랑 지금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전체적인 이제 맥락이라든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대용제약보다는 메디톡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아무튼 1심 재판이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여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의 앞으로의 또 성장성이라든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해외 쪽 수출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디톡스 하면요. 말씀하신 예전에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어요. 네, 막 맞습니다. 네. 주가가 막 급락을 이런 기억 때문에 관심 밖으로 내놓은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네. 과연 본업 측면에서 대표적인 제품 톡신이라든가 필러 매출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가져왔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설명 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내수 시장과 수출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네. 톡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수 시장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좀 매출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필러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필러 쪽도 마찬가지죠.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긴 한데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메디톡스의 실적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필러라든가 보면 그래도 해외 그러니까 수출이 그래도 늘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근데 영업이익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좀 변화가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는 OPM이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매출은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과 영업이익도 현재 보게 되면 꾸준하게 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2024년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들은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되었든 수출 시장이 되었든 좋은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또 수출 얘기가 좀 나와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하나의 이슈이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리포트 설명 좀 마무리 지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이런 이슈 악재가 불거질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투자자분들은 정말 단순하게 대본에 드는 질문이 될 텐데. 예. 그렇죠. 이 답을 좀 주실 수 부분들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형사가 아니라 이제 민사 소송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언제 끝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판결되는 것도 1심에 대한 이제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정 싸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경쟁사로 부각하고 있는 대형제의 나보타라는 제품과 그리고 휴젤에서 만든 보톡스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제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무역협회라고 ITC라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제소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끔 휴젤에 좀 소송을 건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문제가 해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정의 싸움은 좀 지루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그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일본 쪽 같은 경우에 JBT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 바이어 또한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기대감도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이 있습니다. 자, 확인하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가 63만 원까지는 돼 있습니다. 자, 중장기 그러면서 방향성에는 변함없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포트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설명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보시게 되면 이 몇 달 동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LG 엔솔만 조정받은 게 아니라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든가 리오토라든가 그리고 리비안이라든가 이런 완성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해외 쪽에서 좋지 못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LG 엔솔이라든지 여러 소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가격 상승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LG 엔솔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 2차 전지 소재 쪽을 꾸준하게 우리 체리 피킹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는 더 좋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연간 생산 캐파라든가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언뜻 보더라도 이 성장세가 느껴집니다. 네. 네, 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그야말로 엄청난 퀸점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외 쪽 매출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좀 합작사들 얘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네. 있고, 뭐 혼다, 그리고 GM, 포드 합작사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도요타도 지금 현재 LG 엔솔에 이제 손을 내밀면서 합작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LG 엔솔을 네.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저는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가 넘어가죠. 네. 반도체 분야도 좋지만 2차 전지 또한 삼성전자 어깨를 나란하는 그 시점이 언젠가 온다라고 저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연간 뭐 저희가 수익이라든가 이도 보면은 주가 외국인 지분율도 보면 외국인 지분도 굉장히 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주가는 모습이에요. 내려가는데 예.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어허. 건 긍정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두 종목의 리포트를 간단히 봤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히든주 하나 딱 선택을 하신다라면 어떤 종목이 될지 메디톡스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지금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 들어보죠. 예. 네, 메디톡스 저도 LG 엔솔도 네. 좋아하지만 선택하기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네. 메디톡스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메디톡스를 좀 선택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못지않게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중국 바이어를 통한 중국 쪽 시장 또한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메디톡스는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적이라든가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메디톡스 주가 수준을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네네. 이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가져가야 될까? 이분은 참 큰 궁금증이 될 텐데 끝으로 가격 전략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질까요? 네,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13년 정도 3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메디톡스가. 그때 얘기했다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50만, 60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수가는 일단 13만 원 좀 대응해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14만 원 제시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 종목은 바로 메디톡스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밴드에 들어오시면 지금 MBN 골드 박소매라 치시면은 밴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랑 그리고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바로 8시부터 강의가 시작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박소매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